자, 오늘부터 통합과학 2 들어갑니다. 자, 통합과학 2는 여러분들 원하고 달리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통합과학 2는 주로 지구과학하고 화학, 물리가 뒷부분이 나오고, 구성으로 따지면은 제일 많은 것이 지구과학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 2는 조금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 2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화학이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통합과학 2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은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기 유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 있게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대단원 첫 번째가 변화와 다양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통합과학은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변화와 다양성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구과학 파트하고 화학 파트가 나오는데,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옛날 시대부터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화학은 이제 우리 화학 변화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화학 변화 여기 관련해 가지고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뭘 다루냐면 중화 반응을 다뤄요.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변화와 다양성이 2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대단원 이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 사회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 따라서 2학기 중간고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2학기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교재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12월 20일 토요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이제 타이틀을 떼고 예비 고1로 승격이 됩니다. 예비 고1로 이제 승격이 돼요. 예비 고1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통합과학 2 나머지 부분을 새로운 고등 선생님하고
20일부터는 선생님이 교체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요. 네, 너희 이제 예비고 1일이기 때문에 선생님 해주시면 안 돼요? 안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은 요 고등 선생님하고 이제 훨씬 더 훌륭하시고 예쁘시고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여자예요? 예쁘시다 했죠. 아 남자. 아니 쌤 근데 그러면 그때 고등 귀인 중 내신 대비할 때 김쌤이에요? 아니 원장 선생 말고 다른 30대 초반의 선생님이 이제 엄청 예쁘시고 훌륭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은 또 쌤은 중3 말고 어느 반을 선생님은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선행 통과 방학 특강 요거 진행을 할 거고 방학 특강으로 이제 통과 진행을 할 거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 고등학생은 안 가르쳐요? 네 고등학생은 고등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좀더 그런 해주시면 안 돼요? 안 한다고.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선생님은 슬프지만 너희는 기쁠 거 아니야.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자, 이제 지질 시대 요거를 우리가 크게 4개의 시대로 나눠요. 4개의 시대로 나눕니다. 그럼 그 4개의 시대의 환경은 어땠고 그 시대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요걸 공부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지질 시대에는 환경이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요거 공부할 거예요. 자, 지질 시대에서 4개의 시대는 이제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가장 오래된 거고, 그 다음 오생대, 공용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생대, 그 다음 현재까지를 신생대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시대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 나누는 기준. 배열 중. 요때 나누는 기준이 바로 여기 환경과 생물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가지고 이렇게 4개의 시대로 나눠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신생대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때는 환경이 이랬겠구나, 이 시대에는 이런 생물들이 살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까? 그게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화석. 그렇죠, 화석을 통해 가지고. 화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화석으로 알아낸 지질 시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뭘 알아볼 거냐면 화석에 대해서 알아볼. 그래서 화석이 어떤 개념인지 요거부터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시간의 개념이에요. 자, 화석이 뭐니? 화석. 동배. 석자가 일단 무슨 석자니? 돌석자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 이 생명체가 어디 생명의 생물의 유해가 뭐니?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명체의 흔적, 유해나 흔적, 뭐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것, 얘네들이 어디 남아 있는 거? 지층에 남아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생물의 유해나 흔적. 이 유해나 흔적이 어디에 지층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해야 되는 거. 그러면 화석이 생기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화석이 어떻게 생길까? 맨 처음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지 화석이 생기니? 땅에 묻혀야 일단은 땅에 묻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어디에? 땅속에. 땅에 묻힌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묻힌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니? 시간이 지나야 돼. 그렇죠. 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는데 어떤 땅에다가 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물의 위에 태정물이 쌓였어. 태정물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쌓여가지고 어떤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가 되나? 화석이 딱딱한 돌멩이로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우리가 땅 속 깊숙이 묻혀 있으면 우리가 걔네들을 어떻게 봐야 돼? 그러면은 이 지층이 어떻게 돼가지고 솟아 올라가죠. 융기나 침식, 땅속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깎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침식돼요. 화석이 들어가. 드러났다. 이렇게 됩니다. 요 과정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일단 화석이 생기는 거는 여기 태정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암석이 많이 생기겠니? 대장. 태적 아. 화석이 생기는 암석. 주로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돌멩이 종류. 현무암. 화석이 생기는 암석은 주로 대저암. 그렇죠. 태적암. 그 다음에 태적암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태적암에 의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된다? 변성되어야 되니까 변성암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시험 문제 이제 잘 나오는 건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화석이 무조건 생물의 유해가 지층에 쌓이면은 화석이 되는 게 아니라 화석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등장하니까 중요 표시 해두고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0페이지 왼쪽 부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화석이 생성되는 촉구. 보세요. 교재 10페이지 왼쪽에 조그만 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니? 생물의 개체수. 그렇죠?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 적으면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체수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 흔적이 좀 오랫동안 남으려면은 생물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 단단한 부분. 그렇죠? 생물의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뼈 정도 되겠죠. 뼈. 두개고 이런 것들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훼손되기 전에 빨리 내몰려야 돼요. 빨리 어떻게 되냐? 매몰되어야 돼. 빨리 매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뼈도 어떻게 되느냐? 뼈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매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나마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조금 천천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해가 일어나더라도 개체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덜 분해된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화석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것 중에서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조건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 이때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도 함께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등장하는 거는 5번째. 요거는 별표 2개입니다. 바로 뭐니? 화석의 종류입니다. 와, 화석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화석의 종류라는 표현보다는 교재에는 화석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 화석의 종류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더 좋다? 화석의 분류라고 쓰는 게 더 좋다. 화석의 분류는 가장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요거 2개를 어떻게 하는 거 구별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한다. 그래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특징을 알아두면서 얘네들의 비교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표준 화석부터 살펴볼게요. 표준, 뭐를 알아보기 위한 거네? 생성 시기. 그렇죠. 생성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화석.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생성 시기입니다. 시기. 요때 시기를 통해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얘 가지고 지질 시대를 알 수 있는, 지질 시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표준 화석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 시대에서 살아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그 화석은 시대를 알 수 있겠니 없겠니? 모르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았으면은 이게 중생대의 화석인지 고생대의 화석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성캄브리아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표준 화석은 여기 살다가 뒤져야지만, 그 화석 가지고 성캄브리아 시대구나. 요때 뒤져야지만, 요때의 화석은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얘네들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첫 번째 바로 생존 기간이 어떻다? 짧다. 생존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 시대만 살다 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수돌이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지만 또 어떤 거? 분포 지역은 어떻다? 넓어야 돼. 넓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표준 화석 새끼들은 대부분 이동할 수 있는 새끼들이다. 돌아다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물도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지 말고 진짜 이동하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 표준 화석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이동 생물을 다 표준 화석. 다 표준 화석.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를 공부하겠지만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주로 어떤 생명체냐면 세균. 세균이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삼엽충.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널 잘 알고 있는 공룡.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 조상. 도드. 이런 것들. 그러면 공룡은 언제 살다 뒤져야 되니? 중생대 태어나가지고 중생대 다 뒤져야 돼. 그래야지 공룡 화상 보고 요 새끼 발견되면 요때는 중생대였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됐죠? 세균이 어디다? 성캄브리아, 삼엽충, 고생대, 공룡, 중생대, 매머드, 신생대. 이렇게 알 수 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화석의 종류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시상화석입니다.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뭘 할 수 있냐? 생성 환경. 생성 당시 뭘 할 수 있다? 환경을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환경. 요 새끼 화석이 있다 그러면 요 주변에는 환경이 이랬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생존 기간이 어떻다? 길어요. 생존 기간이 길다. 생존 기간이 길지만 분포 지역은 짧아요. 분포 지역은 짧다. 그러면 얘는 분포 지역은 짧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움직일 수 없어. 움직일 수 없는 거. 이동할 수 없는 생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이동 X에는 이동할 수 없는 거. 다리가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새끼들. 친구. 대부분 어떤 거냐면 얘가 고사리 음식 알죠? 육개장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나물 이름
비빔밥에 들어가는 그 고사리. 고사리 지금도 살아요. 이때도 살았어. 고생대에도 고사리 있었어. 중생대에도 있었어. 지금 현재도 고사리 있어. 그럼 고사리 보고 이 새끼 이 고사리 와서 보고 얘가 고생대 고사리인지 중생대 고사리인지 신생대 고사리인지 알 수 없다 이 말. 그럼 걔네들 고사리는 표준화석이 안 된다 이 말. 대신에 고사리가 살았던 지역은 언제일까? 고사리가 자주 나타나는 환경은 숲을 맞. 그렇지. 습하고 어디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게 아니죠. 고사리 되게 습한 지역에 산에 보통 이렇게 나. 그래서 항상 고사리 거꾸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어디 가서 꺾냐면 비 오고 난 다음에 습한 곳에 있어야 되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 산에 가서 이렇게 고사리를 채취합니다. 요거 남들 잘 안 가는 지역에도 고사리 채취하려고 제주도에서 어떤 할아버지들 그 고사리 거꾸로 가다가 실종돼가지고 저체온증 죽고 이런 경우는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지금. 아니 고사리가 그렇게 꺾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꺾이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톡 꺾으면 되는데 이게 습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산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다가 길 접어버려가지고 죽은 그런 거 뉴스에 가끔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산호 알죠?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산호가 잘 없지만 제주도 저 앞바다에 산호가 가끔씩 있고 지중해에 이런 데 산호가 되게 많아요. 그럼 산호는 산호 화석 보면 이 새끼 지역 그 근처 지역은 뭐였다? 바다였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어떤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렇게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거. 또 뭐였다? 조개. 조개는 어디 지역? 바다 얇은 얕은 바다나 어디? 갯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가지고 화석에 분류해서 시험 문제 겁나게 자주 나오는데 무조건 뭘로 나오냐면은 그래프로 나옵니다. 요런 그래프. 요 그래프 때는 무조건 뭘 봐야 되냐면은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흡사한 뭐하고 비슷하니? 요게 생존 기간. 요거는 누구를 알 수 있다? 면적. 느낌 오니? 목성 중학교 2학년 된가?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하면서 요 그래프 나오죠, 그렇죠? 네. 그거랑 흡사한 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화석 A 화석, 여기에 있는 화석 B 화석 하면은 A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짧은 애. 누가 되겠니? 시상 화석이 되겠죠. B는 뭐가 되겠니? 표준화. B는 면적은 넓고 기간은 짧고 어디? 표준화석.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등장을 하면서 A, B 해놓고 A 화석의 특징 혹은 여기에 맺고 A, B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A는 표준 화석이다. 틀렸죠? A 화석에는 고사리 산호가 해당이 된다. 맞죠? B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짧다.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100%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화석에서는 중간고사 너희들이 통합과 이제 고1 올라가서 2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가 출제되면 얘 100%, 두 문제가 출제되면은 주로 화석이 생기는 과정, 조건 요거를 섞어가지고 화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통합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됐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마다 통합과학은 중학교 3학년 때하고 다르게 중학교 3학년 때는 내용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떤 거 시험 문제 낼지 뽑아낼지 학교마다 별별력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러면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뭘 알 수 있니? 지질 시대에 뭘 알 수 있니? 환경을 알 수 있겠죠. 어떤 화석을 가지고 시산 화석. 우리가 이거 땅 파는데 침식이라든지 융기 현상으로 해가지고 화석이 하나 딱 올라왔다. 근데 이 화석을 보니까 산호 화석이야. 그럼 여기 과거에는 어떤 환경이었다? 바다였다. 그리고 따뜻한 바다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질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거 지질 시대에 뭐를 알 수 있다?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시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누굴 통해 가지고? 표준함수. 그렇죠. 표준함수. 표준함수를 통해 가지고. 공룡 중에서도 어떤 공룡이 태어나는 거에 가가지고 중생대에서도 또 다시 나와요. 공룡이 제일 많았던 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니? 중생대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중생대도 또 다시 나눠요. 시대를 여러 개로. 근데 그 지금 통합과학에서 지금 교육과정 바뀐 교육과정에서 그까지는 안 나오는데 뭐 백악기, 쥐락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요. 그럼 공룡은 너희들 잘 알다시피 무슨 기? 그래 쥐락이라고 해. 그래서 쥐락이 보면 나오잖아 영화. 그게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쥐락이 중생대 됐죠. 그리고 공룡은 대부분 그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중학교 언제 공부했지? 중학교 때 공부했나?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 앞에서 지구과학 부분에서 지진, 화석 이야기하면서 판 공부했었다 그쵸? 통합과. 통합과학에서 판 공부했다 그쵸? 네. 거기서 이야기했던 뭐를 알 수 있다? 판계화를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 대륙의 이동을 대해서 알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뭐를 통해 가지고 판계화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아마 그렇게 여기 살았던 화석하고 여기 살았던 화석하고 똑같은 애가 발견됐어. 화석이 여기도 A라는 공룡이 발견돼서 여기도 A라는 공룡이 발견됐다. 그럼 여기 공룡은 요 바다 건너서 못 가는데 쉽게 말하면 둘리 엄마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발견됐다. 둘리 엄마는 바다 못 건너가는데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발견됐다라는 것은 옛날에 이 땅에 한 덩어리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륙의 이동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번째. 이제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생물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할 수 있니? 뭘 통해서? 당연히 화석을 통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화석은 땅속에 맺힐 때 제일 밑에가 뭐 깔리겠니? 땅이 이렇게 있어. 공항. 여기에 동그라미 화석이 있고 여기에 네모 화석이 있고 여기에 세모 화석이 있고 여기에 별표 화석이 있어. 누가 제일 오래된 화석이? 동그라. 동그란 게 제일 오래된 화석이겠죠, 그렇죠? 왜? 제일 밑에 있으니까 얘 쌓이고 난다 얘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데 요 새끼는 주로 파충류밖에 없었는데 이쪽에 철시. 포유류가 있었다. 아,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진화됐겠구나. 이 화석 순서를 가지고도 어떻게 진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생물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도 할 수 있다. 기후 변화도 알 수가 있다. 뭐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화석 아니야? 화석인데 아 시상화석. 어떤 화석을 가지고 시상화석. 시상 화석에서 주로 뭘 이용을 해가지고 생물의 멸종을 가지고. 갑자기 생명체 되게 많은데 이게 또 끊겼다. 왜 또 끊겼을까? 그 시대에는 어떤 환경도 생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하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많이 뒤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다. 네, 그 빙하기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도 엄청 쳤다. 왜 빙하기가 보여? 그거는 아직까지 많이 지금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꽃가루가 많이 퍼졌다. 그 지역에 많이 퍼졌다 그러면은 뭐가 있었다는 거니?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가루가 좁은 지역에만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바람이 많이 안 불었다 이렇게 기후 변화도 알 수 있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등장하는 거 이제 111페이지 111페이지 지질시대다. 지질시대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죠. 이제 지질시대로 넘어. 11페이지가 11페이지. 11페이지. 쏘리 11페이지. 갑자기 111페이지 이야기했어. 쏘리.
두 번째. 아 내가 내가 지질 시대로 갑니다. 지질 시대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보통 몇 문제 출제되냐면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됩니다. 이 지질 시대에서만. 그래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짜증나게 요 지질 시대는 지질 시대의 특징은 환경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석 종류 다 알아둬야 돼요. 그 시대에 어떤 화석인지 이 화석만 보고 아 이건 어느 시대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표준 화석의 이름들 다 알아야 돼요. 화폐석, 화폐석 신생되네 바로 나와야 돼요. 갑주어, 고생되네. 은행나무 모르죠. 모르죠. 왜 몰라? 왜냐면 그거는 지금도 있죠. 은행나무 어느 시대일까? 고생님. 그게 나온다. 은행나무는 주로 이제 중생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변천사들, 파충류, 포유류 막 나오고, 양서류 나오고, 거시식물, 속식식물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 것도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거는 여러분들 대충 암기를 하셔야 되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그 세부적인 내용 알려주는 거에 반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큰 거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질 시대라고 하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아주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 지구 상승했을 때 지구 탄생 때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몇 개로 나눈다? 시대를 4개의 시대로 나눈다. 그럼 이 4개의 시대의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다? 동물들의 갑작스러운 뭐가 있었다? 멸종이라든지 탄생들이 나타난다. 그게 지금 뭐? 한 시간에 들어가. 4개의 시대로 나눈다. 자, 4개의 시대로 한번 나눠봅시다. 선생님 진석이 나와요. 네. 플러스 긴장 때문에 뭐 할머니 집 갔다나? 4개의 시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시대 여기서. 야, 그럼 우리 지구 탄생, 지구 나이 몇 년도라고 배우니? 45억 년? 47로 언제? 45억 년? 45억 년 정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5.67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구의 탄생이 45억 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그럼 여기가 언제니? 45억 년이겠죠? 요 시대를 45억 년부터 언제까지? 이 숫자는 정확하게 학교에서 많이 강조를 하면은 외우셔야 됩니다. 5
5.39억 년, 보통 5.4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긴 시기 선캄브리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년? 2.52 정리. 요 파란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오생들. 두 번째로 길었던 시기. 그 다음에 여기가 0.6억 년에서 현재. 그럼 요 시대를 뭐라 그런다? 2.52에서 0.6억 년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여기를 노란색 중생대라고. 중생대. 그 다음에 빨간색 요 끄트머리 아주 쬐끔 있는 거. 요 부분을 뭐라 그런다? 신생대라고. 요렇게 4개의 시대로 나누는데 요 4개의 시대를 나눌 때 어떤 걸 주로 많이 기억하냐면 요거 2개. 요거 2개를 기억하게 되면은 요거 2개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으로 나누기 때문에 쌤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TV 광고에 있었는데 오사이오 뭐 광고 모르지 너희들은. 쌤 그렇게 배웠습니다. 54 요거 5.4 5425 이렇게 배웠어요. 요 2개만 주로 기억하게 되면 이쪽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지질 시대를 4개로 구분하는 조건이 뭘까? 기준이 뭘까? 뭘 가지고 이렇게 4개 나눌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눈 기준. 첫 번째, 생물의 급격한 변화. 생물의 급격한 변화라는 것은 뭘 말하니? 뒤지고 태어나고 이걸 말하는 거야. 뭐? 탄생과 멸종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탄생되고 갑자기 멸종되고 그럼 그 시기를 딱 나눈다 이게 시기. 그 다음에 뭐니? 대규모의 시각 변화. 요 2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4개로 나와요. 근데 시각 변동보다는 주로 요거 생물의 급격한 변화. 됐나요? 누가 가장 길다고 그랬습니까? 선캄브리아가 가장 길고 그 다음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 길이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세요. 됐죠?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요거 딱 하나만 하고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잘 등장하는 거는 2번째. 이제 지질 시대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뭘 가지고? 자, 11페이지 맨 마지막인 걸 말하는 겁니다. 11페이지 맨 마지막.
지층이 이렇게 4개가 있다 시작. 가, 나, 다, 나, 마 이렇게 시대가 있다 치면은 A라는 생명체는 어디까지 살았냐면은 다까지 살았어. 다까지 살았어. B는 어디부터 살았냐면은 다부터 살았어. 다부터 나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C는 겁나 짧고 굵게 갔어요. 나 C는 그 다음 D는 다 살았다. 훌륭한 새. E는 이 생물은 나와 다 사이에 여기까지 살다 뒤졌어. 그 다음에 F는 나에서 마까지 이렇게 살다 뒤졌어. 그러면 시대를 딱 2개의 시대로 구분한다 그러면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를 가나 다나 중에서 어느 경계를 딱 나누면 제일 좋겠니? 어느 시대를 하면 좋겠니? 자, 요거 선생님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등장하는데 요런 거 나오면은 A, B, C, D, E, F, G 생명체에서 탄생하고 멸종하고 죽은 거하고 기록을 하면 돼. 자, 탄생은 동그라미로 하고 탄생, A는 여기다 탄생했고 여기서 뒤졌네. 그렇죠. 여기는 여기서 탄생하고 여기서 뒤졌네. 여기서 탄생하고 여기서 죽었네. 여기서 탄생하고 여기서 죽었네. 여기서 탄생하고 여기서 죽었네. 여기서 탄생하고 여기서 죽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OX가 제일 많은 부분 찾으면 돼요. 어디니 OX가 제일 많은 부분? OX가 제일 많은 부분. D. 아니, 요 가나 다라 마하에서 경계에서 여기는 가의 요 밑에는 경계가 2개밖에 없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다는 하나밖에 없죠. 마. 다와 라 사이는 하나, 둘, 셋, 4개 있죠. 라와 마 사이는 하나밖에 없죠. 마는 하나, 둘, 3개 있죠. 그럼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니? 이 부분이 제일 많죠. 그러면 다와 라를 어떻게 시대를 구분한가요? 이해됐습니까? 시험 문제 잘 등장해요. 이렇게 지층이 쌓여 있는데 요 시대를 이렇게 2개를 해가지고 이쪽 시대 이렇게 2개를 구분한다 이 말. 왜? 탄생과 멸종이 제일 많았던 시대가 다와 라 사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다. 시상화석 찾아보세요. 시상화석 찾아보세요. A, B, C, D, E, F 중에서 시상화석 어떤 걸까요? D. D가 되죠. 생존 제일
됐나요? 얘는 요만큼 살려지, 요만큼 살려지고, 요만큼 살려지고, 요만큼 살려지고, 요만큼 살려지고, 얘는 끝까지. 그러니까 생존 위한 가장 긴 시상화살입니다. 됐습니까? 자, 교재 12페이지 핵심 체크부터 갑니다. 1번 화석.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화석. 2번 화석을 두 개로 나누면은 2번은 시상화석,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밑에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3번은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3번은 시기.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시기 알 수 있고, 진화 과정 알 수 있고, 기후 변화 알 수 있고, 대륙 이동도 알 수 있다. 4번 지질 시대는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지질 시대라고 하고, 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나누면은 4개의 시대, 어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개의 시대로 나눈다. 자, 12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세요. 최근 쉬는 시간에 서울로 올 거지 그런데. 자, 1번 화석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2페이지입니다. 1번 화석이 될 수 있는 것만 골라라. 니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태적암에 얘네들이 쌓이는 거지, 태적암이 암석이 화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2번 OX 화석은 주로 태적암에서 발견된다. O 태적암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면 X지만 주로 태적암에서 발견된다는 O입니다. 주로 태적암. 2번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느리게 매몰되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 X. 일부 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 누굴 통해 가지고? 표준 화석을 통해 가지고. O. 3번 생성되는 과정 요거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 속에 묻힌다. 그 위에 태적물에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된다. 시각변동으로 지층이 융기되거나 침식작용이 되어가지고 화석이 드러난다. 4번 시상화석은 시, 표준화석은 표. 환경을 알려주는 것은 환경은 시상, 시.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다. 돌아다니는 것, 표준화석.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 표준화석. 산호, 고사리, 조개화석은 시상화석, 환경. 산호는 얕은 따뜻한 바다, 고사리 습한 육지, 조개화석 얕은 바다나 갯벌. 이렇게 환경을 알 수 있다. 지질 시대를 표준화석, 고생대, 이거 아까 나왔죠?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공룡, 신생대 매머드. 지층이 생성될 당시 육지 환경, 공룡, 고사리, 매머드. 암모나이트가 누구의 조상이다? 철학. 조개 같은 애들의 조상이네요. 7번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일단 여기 있네. 생물의 급격한 변화, 화석의 급격한 변화, 리얼이죠. 그다음 디귿 부정합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부정합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합이라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은 땅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갑자기 막 올라가서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합. 그러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구나라는 알 수 있다. 8번에 A, B, C, D 성 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A, B, C 이렇게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